오디오 드라마 톰 소여의 모험. 미시시피 강가에 자리 잡은 세인트 피터스버그 마을. 여름은 이곳 소년들의 계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톰 소여가 있었죠. 톰 소여! 또 어디 있는 거야? 이 더운 날에 어딜 또 돌아다니고 있는지 원. 에휴! 톰은 다락방 창문에서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어요. 손엔 초콜릿이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죠. 여기 있어요, 이모. 숙제는 거의 다 했고요. 항상 거의 했대지. 지금 당장 이리 내려와서 창고에 쌓인 나무 정리하고 흰 울타리 다시 칠하렴. 그 페인트통 어제 네가 다 엎질러 놓은 거 알지? 톰은 울타리 칠이란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톰은 그저 그냥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톰 소여였죠. 울타리 앞에서 페인트 붓을 들고 멍하니 서 있던 톰은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 이걸 재밌어 보이게 만들면 다른 애들이 하고 싶어서 안 달라겠지? 톰, 뭐해? 울타리 칠하는 거야? 이야, 완전 귀찮겠다. 무슨 소리야? 귀찮다니. 이건 아무나 못해. 이건 예술이라고. 이모님이 특별히 나한테만 맡긴 거야.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 톰은 매우 열중하며 예술가처럼 멋지게 붓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조의 눈에 톰의 표정은 정말 예술가처럼 신중해 보였어요. 진짜? 그거 나도 한번 해봐도 돼? 너 예술적 감각 좀 있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나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좀 쳐. 엄마가 예술 감각이 있다고 하셨어. 그래? 좋아. 그럼 여기 조금 해봐. 근데 실수하면 안 돼. 진짜 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과 하나 줘봐. 맛있냐? 아, 그래. 고마워. 이건 오늘 아침에 딴 사과야. 맛있어. 조는 신이 나서 울타리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벤, 빌리도 울타리 칠의 예술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아이들을 본 다른 많은 아이들이 금세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울타리 전체를 칠하게 만들었죠. 그날 오후 톰은 마을에서 가장 자유로운 친구 허클베리 핀을 찾아갔어요. 어른들은 그를 문제아라 했지만 톰에게는 그 누구보다 최고의 친구였죠. 톰, 늦었잖아. 오늘은 개구리 잡으러 간다며. 울타리 칠하느라 늦었지. 대신 사과랑 초콜릿 있어. 나랑 거래하던 애들 거지만. 역시 넌 천재야. 난 어른들 말 안 듣는 애가 제일 좋더라. 시원하다. 허크, 가끔은 어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 베키는 멋진 남자를 좋아할지도 몰라. 베키 대처? 또, 톰, 너 진짜 그 애한테 빠졌구나. 좀 그런 것 같아. 야야야, 내가 보기엔 말이야. 사랑보다 보물이 더 중요해. 톰, 내일 밤 무덤가에서 보물 찾으러 가자. 진짜 해적처럼. 좋아. 내일 밤 12시 공동묘지에서 보자. 그날 저녁 톰은 침대에 누워 상상에 잠겼어요. 해적, 보물, 베키. 하지만 다음 날 밤 그들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둘은 까마득히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톰은 학교에 갔어요. 물론 숙제를 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베키 대처. 그 소녀는 톰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톰, 어제 또 안 나왔지? 이번엔 개구리 때문에 안 나왔냐? 야, 베키, 톰이 너 보러 왔댄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단다. 이 내용은 내일 암기 시험이니까 줄 그어놓고. 지금이다. 지금 말 걸어야 돼. 혹시 오늘 저녁 나랑 나무 그늘에서 책 읽을래? 책 읽자고? 갑자기 왜? 사실은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톰, 그거 고백이야? 너 이쁘고 똑똑하고 어른이 되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 우린 애들이잖아. 그럼 연습이라도 하자. 약혼하는 이거 내 군단 단추야. 이걸 주면 진심이라는 뜻이야. 그럼 너 다른 애한테도 이런 단추 줘본 적 있어? 예전에는 살짝. 누구? 에이미 로런스. 근데 그건 진짜 옛날 일이고 지금은 너야. 그럼 가서 아주 예쁘고 착한 에이미랑 결혼해. 난 몰라. 아니야, 베키. 그런 뜻이 아니야. 정말 지금은 너한테만 주는 거야. 점심시간. 베키는 선생님 책장에 있는 책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기도 톰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 말, 예전에도 누구한테 고백했다는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뒤숭숭한 마음으로 책들을 들춰보는데 예쁜 그림을 발견했어요. 와, 그림이 너무 예쁘다. 이거 선생님 책인가? 안 돼! 찢어졌어. 야, 베키! 너 이거 선생님 책 아니야? 찢은 거야? 무슨 일인데? 톰, 나 선생님 책 찢었어. 혼나면 엄마가 학교 못 나오게 할지도 몰라.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워?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책을 찢었어요. 톰 소여, 또 너냐? 어떻게 매일같이 말썽이니? 오늘 방과 후에 청소하고 복도 물걸레질까지 하도록 해. 왜 그랬어? 너 때문 아니잖아. 넌 혼나면 울잖아. 너 우는 거 싫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너 너무 바보 같았어. 그래도 약혼한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그 단추 나 아직 갖고 있어. 진짜? 응, 나만 가졌지? 다른 애한테는 안 줄 거지? 맹세! 나 이제 약혼한 남자야. 그날 톰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용기가 뭔지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곧 그 용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시험 받는 날이 오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자정, 한밤중에 톰과 허클베리 피는 약속대로 공동묘지에서 만났어요. 밤하늘엔 구름이 흘렀고 밤바람은 싸늘하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톰, 너 진짜 올 줄 몰랐다. 나 혼자 묘지 갈 줄 알았지 뭐. 이건 진짜 해적 같은 일이잖아. 묘지에서 보물 찾기. 근데 무덤 파는 거 진짜로 해야 돼?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누가 와? 그 순간 톰과 허크는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세 사람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인디언 조, 술에 취한 머프 포터, 그리고 닥터 로빈슨. 이 세 명이 삽을 끌고 나타났어요. 조용히 해. 우리는 계약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 시신을 내가 가져가면 너희들 몫은 주겠다고 했잖아. 닥터, 난 당신 같은 부잣집 자식이 날 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예전 아버지 때도 날 무시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군. 에이, 그냥 돈이나 주면 되잖아. 아유,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이따위 태도면 돈은커녕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일이나 하라고. 그때였어요. 인디언 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너 지금 내게 협박했냐? 아니, 그건 그냥 경고야. 선 넘지 마. 뭐야? 그냥 경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려먹기만 하고 돈도 안 주려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술주정뱅이야. 이러다간 아무 일도 못한다고. 닥터가 비틀거리는 머프 포터를 밀치자 술에 취한 머프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인디언 조는 주저없이 칼을 꺼내들었어요. 허크, 지금 무슨 일이? 가만히 있어.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 인디언 조가 꺼내든 칼로 순식간에 닥터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피를 묻은 칼을 머프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제 넌 살인범이야. 뭐야? 내가 했다고?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말 안 하면 머프가 죽어. 그날 밤 두 소녀는 무덤에서 진짜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무거운 비밀을 품게 되었죠. 그날 이후 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무덤 앞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인디언 조의 눈빛, 번뜩이던 칼날, 땅바닥에 쓰러진 시신. 그 장면은 눈을 감아도 떠올리지 않아도 자꾸만 톰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허크, 도망쳐. 인디언 조가 봤어. 또 그 꿈이야. 톰, 너도 아직 잠 못 자지? 계속 그 장면이 떠올라. 근데 말도 못 하겠어. 인디언 조가 우리 죽일지도 몰라.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게 더 무서워. 가슴이 답답해. 밥도 잘 안 넘어가. 이러다 우리 미쳐버릴지도 몰라. 우리 그냥 이 마을을 떠나자. 뭐? 마을을 떠나자고? 진짜? 책가방도 교회도 이모 잔소리도 그리고 인디언 조도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아무도 없는 섬, 우리만의 세상. 거기서 진짜 해적이 되자. 그래, 그게 좋을지도 몰라. 우리만 있으면 적어도 안전하겠지. 그날 오후 톰은 조 하퍼를 찾아갔어요. 조는 아직 이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조는 톰에게 곧 설득당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의 꾸중, 선생님의 체벌, 따분한 숙제보다 더 재미있는 모험을 택한 거죠. 진짜?
진짜 해적처럼 사는 거야? 물고기 잡고 나무에서 자고 불도 우리가 피우고? 딱 그거야. 우리만의 뗏목도 있어. 이번엔 진짜 아무도 모르게 떠나는 거야. 세 소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엔 각자 도망치고 싶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누구는 살인에 대한 공포, 누구는 세상의 답답함, 누구는 그저 자유에 대한 동경. 그것이 그들을 섬으로 향하게 했죠. 한여름밤, 온 마을이 고요히 잠든 사이 톰은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몸을 쑥 내밀었어요.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쿵쾅거렸죠. 오늘은 그가 모험을 위해 마을을 떠나는 날. 그리고 친구 허클베리 핀 조 하퍼와 함께 진짜 해적이 되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톰, 여기야. 다행이다. 너 먼저 왔구나. 허크는? 나 여기 있어. 지켜보는 눈이 많아서 좀 늦었지. 준비는 다 됐어? 난 부엌에서 빵이랑 말린 고기 챙겼어. 그리고 엄마 몰래 베개도 하나 들고 나왔어. 좋아. 이제 진짜 해적단 출범이다. 우리는 이 마을 떠나서 무인도에서 자유롭게 살 거야. 아무도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못하게. 늦은 밤,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세 명의 소녀는 이미 익숙한 듯 말없이 강가로 향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들뜸과 각자의 결심이 번뜩였죠. 근데 좀 떨린다. 진짜로 떠나는 거야? 응. 돌아가는 길은 없어. 적어도 당분간은. 타! 이제 우린 자유야. 뗏목은 어둠 속에서 미시시피 강을 천천히 따라 흘렀어요. 강물은 잔잔했고 별빛은 조용히 그들을 비췄어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출발은 긴장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르침도 꾸중도 두려움도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진짜 해적이 된 기분이야. 정말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턴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야. 배고프면 낚시하고 졸리면 나무 밑에서 자고. 조용해서 좋다. 아무도 우리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강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도착했어요.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나무들이 어슴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곳은 마치 세상 어디와도 닿지 않는 미지의 섬 같았어요. 여기야. 여기가 우리가 살 섬이야. 진짜 아무도 없네. 우리만 있어. 이제 아무도 간섭 안 해. 교회도 숙제도 이모도 그리고 인디언 조도. 허클베리와 조는 물에서 물고기를 잡고 톰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허클베리는 잡아온 물고기를 모닥불 위에 올렸어요. 조는 손으로 소금도 없이 물고기를 기운차게 뒤집었고 톰은 젖은 나뭇잎을 덮어 연기를 피워 올렸죠. 물고기는 먹음직스럽게 익어갔어요.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해적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짜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 이제부턴 이게 기본이야. 적응해. 여기선 인디언즈도 우릴 못 찾겠지? 그래. 여긴 우리만의 세상이니까. 그날 밤 세 명의 소녀는 별빛 아래에서 나란히 누웠어요. 땅은 차고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자유로웠어요. 누구도 모르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한동안 진짜 해적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잭슨 섬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어요.
잎새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소년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들은 나무 밑에서 이불처럼 덮은 겉옷 속에 말려 자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등이 아프다. 침대가 그립긴 하네. 그래도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나도 뭘 하는 사람도 없고. 오늘은 낚시부터 하자. 아침밥 준비해야지. 세 소녀는 옷을 벗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맑은 물 속엔 반짝이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소년들은 마치 진짜 해적들처럼 소리치며 물장구를 쳤어요. 세상엔 오직 그들만 존재하는 듯한 자유로운 시간이었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걸? 야, 내가 잡은 건 뼈밖에 없잖아. 톰, 너 건 크다? 살이 많겠는데? 역시 선장은 뭐든 잘하지. 해적 선장 톰 소여의 실력을 봤냐? 낮에는 나무를 오르며 놀고 뗏목에 누워 구름을 세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모래사장에 이름을 새기고 가상의 적들과 싸우며 칼싸움도 벌였죠. 하지만 그런 나날도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마음속엔 낯선 기운이 슬며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침에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 이상하지? 난 그게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그리워져. 나 오늘 밤에 마을에 몰래 다녀올까 해. 뭐?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졌거든. 그냥 몰래 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올게. 너희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다녀와. 하지만 조심해. 절대 들키지 마. 혹시 마을에서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째 소식이 없잖아. 가족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 우리 모습을 못 본 지 꽤 됐으니까. 만약 진짜 우리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면? 에이, 설마. 혹시 모르지.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해한 걸 바로 잡아야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싶어. 오늘 밤에 몰래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꼭 알려줘. 그날 밤 톰은 강을 따라 조용히 뗏목을 타고 마을로 향했어요. 작고 희미한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어서 돌아오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그리움 그리고 작은 죄책감이 함께 어지러이 뒤섞여 있었어요. 깊은 밤, 톰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돌아왔어요. 뗏목은 강가의 덤불 뒤에 숨겨두고 마치 도둑처럼 담을 넘었어요. 그는 숨어서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폴리 이모는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붙들고 울고 있었어요. 장례식은 이번 주 일요일로 잡았대요. 애들이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포기했대요. 가슴 아픈 일이지. 톰 소여도 조아퍼도 허클베리도. 뭐야? 진짜 우리 장례식 하려고? 톰은 재빨리 섬으로 돌아왔어요. 모닥불 곁에서 졸고 있던 허크와 조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얘들아, 진짜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열려고 해. 이번 주 일요일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해적답게 등장하자. 진짜 전설처럼 말이야. 좋아. 일요일 아침 다들 장례식장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천천히 당당하게. 완전 멋지겠다.
일요일 아침, 세인트 피터스 교회의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하나 둘 교회로 향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침통했어요. 잃어버린 3명의 소년 톰 소여, 허클베리 핀, 조 하퍼. 며칠간의 수색은 허사였고 결국 강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오늘은 그들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그렇게 갈 줄이야. 톰은 장난꾸러기였지만 마음은 여린 아이였어요. 오늘 우리는 3명의 소년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빛이 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틈으로 3명의 아이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기다려봐. 곧 다들 입을 못 다물걸? 먼지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모험의 흔적이 가득한 옷차림.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톰 소여, 이게 무슨 짓이냐? 톰, 정말 너니? 이 고얀 녀석, 살아있는 거면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다오. 이모,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요, 우리 진짜 멋진 해적 모험을 했어요. 교회 안은 순식간에 눈물과 웃음, 분노와 기쁨이 뒤섞인 소란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소란은 결국 박수와 환호로 바뀌었죠. 이 아이들이 저지른 일은 모두를 걱정시킨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 용기와 기지는 어른들조차 감탄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제 평생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군요. 아무래도 오늘 예배는 축복의 감사 기도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톰과 친구들은 마을의 진짜 영웅이 되었어요. 비록 그들의 해적 모험은 끝났지만 그 짧은 탈출은 누구보다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톰 소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모험과 현실 사이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죠. 다시 돌아온 집.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울음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안도의 숨결로 평화를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톰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톰, 오늘은 학교 꼭 가야 한다. 이젠 모험은 그만이야. 네, 이모. 거리에는 톰과 친구들을 알아보는 아이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누군가는 진짜 해적이래 라고 하고 누군가는 가출했대 라고 했으며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용감해, 무책임해 라고 떠들어댔죠. 말은 달랐지만 모두의 시선이 톰을 향하고 있었어요. 야, 톰, 너 진짜 무인도에서 잤어? 야, 들었냐? 톰이 장례식 때 나타났대. 이제 우리 진짜 유명 인사야. 그래. 하지만 마음에 그렇게 즐겁진 않아. 학교에서도 톰은 주목의 대상이었어요. 그럴수록 선생님은 더 엄격했죠. 톰 소여, 모험은 책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법이란 걸 이번에 잘 배웠으리라 믿는다. 네, 선생님. 점심시간, 톰은 운동장 구석 바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자신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모두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무게가 있었죠. 톰, 무덤에서 본 거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지? 가끔은. 그냥 말해버리고 싶어. 우리가 뭘 봤는지 진실을. 근데 말하면 인디언주가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적어도 우린 도망치지 않아도 되잖아. 돌아온 자리엔 익숙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무거운 진실을 알고 있는 톰에게는 더 이상 장난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톰은 결정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평화로운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공동묘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머프 포터가 체포된 것이었어요. 술에 취해 있던 그가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였죠.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그는 술로 기억을 잃은 채 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톰과 허클은 알고 있었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 인간 술만 마시면 사고 쳤지. 이번에 사람까지 죽였잖아. 그놈은 감옥에 쳐넣어야지. 아이들이 무서워서 살겠어? 아니야. 머프 포터가 아니야. 톰, 너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조, 만약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진 걸 봤는데 그걸 말하면 누가 죽일 수도 있다면 말해야 할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날 밤 공동묘지에서 본 게 있어. 범인은 머프 포터 아저씨가 아니야. 뭐? 네가 진실을 말하면 인디언주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말 안 하면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톰, 그건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 아니, 그걸 본 건 우리야. 우리가 알고 있어.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해. 톰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인디언 조의 칼을 보았고 머프 포터의 고개 숙인 얼굴이 나타났어요. 왜 자꾸 밥을 남기니, 톰? 요즘 얼굴빛도 안 좋고 또 어디 나쁜 짓 꾸미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신문이요! 신문 사세요! 살인 재판이 내일 시작합니다! 머프 포터 유죄 거의 확정!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머프 포터 아저씨는 죽이지 않았어. 내일이야, 톰. 재판. 머프 아저씨는 그냥 모른다고만 하고 있대. 그게 진짜 자기가 한 거라 생각하나 봐. 우리가 말하면 인디언 조가 날 죽이려 들겠지? 맞아.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른들은 그를 모험심 많은 아이로 보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 불과했죠. 재판 당일, 톰은 혼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손은 땀으로 젖었고 목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재판장으로 향했답니다. 머프포터 아저씨가 감옥에서 울고 있었어. 나는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어. 그날 아침 세인트 피터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법정으로 향했어요. 어른들은 무겁게, 아이들은 호기심에 들떠 있었고 신문 기자들은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죠. 재판이 열릴 장소는 마을 회관 안 작은 법정. 그리고 오늘의 피고는 머프 포터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누군가는 술에 찌든 머프는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를 줄 알았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날 밤 그 근처에 있었다는 말도 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누구도 그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하십시오. 지금부터 살인 사건의 용의자 머프 포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석으로 머프 포터가 들어왔어요. 그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깎지 못한 채 자라 있었으며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피고 외에는 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이 있으십니까? 피고는 사고 당시 심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 재판은 진실이 아닌 추측만으로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법정안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저 아이 톰 소요 아니야? 저희가 뭐하러 여길... 재판장님, 예상치 못한 증인이 있습니다. 톰 소여가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향했어요. 그는 떨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톰 소여,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증인석에 오른 소년 톰 소여를 향했어요. 조그만 어깨, 하지만 또렷한 눈빛. 그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톰 소여, 당신은 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는 수십 번의 밤을 새우고 수백 번을 고민했어요. 그날 밤 전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허클베리 핀이랑 몰래. 우리는 심야에 귀신을 보려고 간 거였어요. 뭐래? 공동묘지? 뭐? 아이들이 갔다고?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기서 세 사람이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머프 포터였고, 하지만 머프 아저씨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어요. 그럼 범인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인디언 조였습니다. 그가 칼로 닥터 로빈슨을 찔렀어요. 범인이 그 사람이었다고? 뭐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인디언조라고? 이게 말이 돼? 정말 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 순간 법정 뒤쪽 구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어요. 긴 외투에 얼굴을 반쯤 가린 그 남자. 바로 인디언 조였어요. 문을 막아! 보안관! 뒤쫓아! 잡아! 그러나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밖으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소란이 가라앉고 재판장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단지 톰만이 조용히 자신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진실을 말했어요. 톰 소여, 오늘 너의 용기는 이 마을 전체가 기억할 것이다. 톰, 정말 고맙다. 나 같은 놈을 살려줘서. 톰은 어른들 틈에서 작은 몸으로 커다란 결정을 해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디언 조는 톰의 근처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방학이 되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해방되었고 부모님들도 그동안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을 강가로 피크닉 보내는 걸 허락했죠. 톰과 베키도 아이들과 함께 맥도걸 동굴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톰은 그동안의 불안감을 조금씩 털어내고 베키와 함께 소풍을 간다는 마음에 오랜만에 들뜬 기분이었어요. 톰, 이 정유석 좀 봐. 반짝반짝해. 너무 예쁘다. 조심해, 베키. 바닥이 미끄러워. 우리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 동굴 속은 시원했고 신기한 모양을 한 종류석들이 즐비했어요. 톰과 베키는 돌에 이름을 새기고 메아리를 질렀어요. 손전등을 들고 길을 찾아 나서는 건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탐험가의 기분에 젖어서 걷다 보니 어느덧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톰과 베키는 곧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톰, 우리 돌아가는 게 맞지? 그랬는데 뭔가가 바뀐 것 같아. 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톰과 베키가 들고 있던 불빛은 점점 약해졌고 동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발소리조차 메아리쳐 돌아오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길을 잃었어요. 어떡해. 우리 여기에 갇힌 거야? 아니야, 절대로 안 그래. 나 방법 찾아낼 거야. 나갈 수 있어. 나만 믿어. 아이들이 동굴에서 길을 잃은 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톰과 베키는 갈증에 시달렸고 한 줄기 물방울로 입을 축이며 버텼어요. 음식은 없었고 빛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누가 있어? 구조대야? 아빠? 그 순간 바로 앞 좁은 틈 사이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늘고 길게 찢어진 눈, 긴 외투, 그리고 그토록 악몽에 시달리게 한 바로 그 얼굴, 인디언 조였어요. 인디언 조? 톰은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봤어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인디언 조는 아이들의 불빛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톰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인디언 조는 그가 톰인지 몰랐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는 그저 동굴 속에서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 위해 헤매는 도망자였을 뿐이었어요. 살았어. 하지만 그 사람도 이 안에 있어. 톰과 베키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어? 여기요! 우리 여기 있어요! 이쪽이다. 아이디를 찾았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햇빛은 눈부셨고 공기는 따뜻했죠. 그날 톰과 베키는 진짜 어둠 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동굴에서 살아 돌아온 톰과 베키는 며칠간 알아 누웠어요. 의사들은 탈진과 극심한 공포라고 말했죠. 하지만 톰은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무게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죽음과 그리고 인디언조와 마주쳤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맥도갈 동굴은 완전히 봉쇄하기로 합니다. 동굴 입구에는 강철문이 설치될 것이며 열쇠는 이곳에만 보관됩니다. 그날 오후 동굴 입구는 강철문으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동굴 입구는 가까이 다가가면 안개처럼 싸한 공기가 느껴졌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그 안엔 아무도 없다고 모두들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며칠 후 톰은 식탁 위에 놓인 신문에서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되었어요. 지난주 봉쇄된 맥도걸 동굴 내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정체는 인디언 조. 극심한 굶주림과 탈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시신은 입구에서 멀지 않은 틈에서 발견되었다. 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반도 먹지 않은 아침 식사가 남아 있었고 창밖엔 마당에서 닭들이 모래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톰은 그 누구보다도 그 동굴 안의 차가운 공기와 깊은 어둠, 그리고 인디언 조의 고립된 마지막 순간을 생생히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무서웠겠지. 길도 빛도 사람도 없이 혼자였을 거야. 끝까지. 며칠 후 톰은 베키와 함께 마을 뒷산 언덕에 올랐어요. 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어디에도 동굴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 어둠은 둘의 마음속에 아주 작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톰, 그날 나 무서웠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근데 우린 살아있잖아. 모험은 끝났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어른들은 여전히 잔소리를 했고 학교는 여전히 지루했지만 톰은 이제 알고 있어요. 세상은 책 속의 해적보다 훨씬 무섭고 사람의 마음은 숨은 동굴보다 훨씬 깊다는 걸. 그 여름 톰 소여는 장난꾸러기 소년에서 조금은 더 깊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